네, 이번엔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의미는 관계, 깡까이. 자, 중국어 발음은 깡까이, 한국어 발음은 관계라는 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를 보고 나서 어릴 때 추억으로 좀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 글자가 뭔가 봤더니 일단 물이죠.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뿔같이 생겼고 좀 두 눈이 부릅떠 있는 이 새, 꽁지 짧은 새가 밑에가 그려져 있지만 위의 모양으로 봐서는 작은 새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밭을 일단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을 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땅에서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렁부터 시작해서 또 밥맛이 나는 어떤 풀과에 속한 건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어, 쟁기를 갈아 놓으면 땅에서 참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그 물을 잡아놓은 이 땅에 지금 사람만 우렁 같은 걸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큰 학이라는 이 지금 학이라는 새거든요. 학이라는 새도 날아와서 그 물을 잡아놓은 쟁기 갈고 물을 잡아놓은 곳에 와서 먹을 것을 학도 와서 찾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서 어릴 때 우리 이래 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그다음에 이 글자는 이미 기자에다가 물을 넣어놨죠. 말하자면 쟁기 갈아서 해놓은 땅에다가 이미 물을 잡아놨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쟁기라는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쟁기가 뭘까요? 자, 이게 바로 쟁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자, 별을 심기 위한 이 그 땅의 토질이죠. 여기에다가 별을 심어서 이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로울 이예요. 이로울 이. 자, 그러면 이 이로움을 주기 위한 벼 작물을 심기 위해서 미리부터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이 소가 땅을 자 분리를 시켜놔요. 자, 말하자면 이렇게 땅이 평평하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쟁기가 딱 옆을 지나가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이 갈라지고 나서 아까 그 새들이 날아왔다 그랬죠. 땅이 갈라지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잡아놔요. 물을. 그래서 쟁기를 갈아놓은 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쟁기를 갈려면요. 그 앞에 부분이 쇠가 붙어 있어야 돼요. 쇠가. 그래서 그 쇠 머리를 리터우라고 하죠. 자, 이 터우는 사람 머리하고도 같이 쓰는 머리 두에 해당이 되는 글자죠. 콩을 닮았고 콩처럼 좀 둥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마에서부터 목선까지 이것을 머리 두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어 발음은 터우로 갑니다. 자, 터우라고도 하고 머리 두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간체예요. 간단하게 글씨를 해놨죠. 큰 대에다가 이제 점 두 개만 찍어가지고 이와 똑같은 어떤 발음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화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중국 사람들은요.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배를 먹지 않는다고. 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가 좀 크죠. 그래서 사과보다는 커서 칼로 이렇게 썰어서 먹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배를 썰어서 먹으면 이별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배나무거든요. 자, 이게 배나무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여기에서 이로움을 주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인 생각에는 이 배가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 자, 여기 위에 자, 이게 이별이거든요.
자, 이별. 그러니까 글자는 완전 틀리잖아요. 이별의 이자와 이로움을 주는 이자, 이자와, 그런데 완전히 틀리는데 소리음이 같아요. 이별, 또 또 그 땅을 쟁기갈 때 자, 이런 소리음이 같다 보니까 배를 쪼개서 먹으면 이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를 통째로 먹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먹는 배는 한국 배보다는 좀 작아요. 정말 사과만큼이나 하고 사과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먹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리자는요. 이 리자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먼저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 흉할 흉이 위에가 들어있고, 그리고 밑에는 짐승 발자국이거든요. 자, 그러면 짐승 발자국이 많이 나 있는 이곳에 이 꽁지 짧은 새, 어린 새가 있으면 안 되죠. 잡혀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꽁지 짧은 새하고 짐승하고는 분리를 시켜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그 이자에다가 자, 별이에요. 예, 입하고 힘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이 칼로 베이는 그런 이별을 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이별은 이건데 소리음이 같다 보니까 배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죠. 자, 어찌됐든 먼저 쟁기를 갈아 놓고 나서 물을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글자 물을 잡아놓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껑종이라고 하죠. 예, 말하자면 예, 일단 쟁기만 갈아 놓으면 어때요? 땅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물론 이쪽에 쟁기가 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잡아져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땅이 좀 평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썰애라고 보면 돼요. 물론 껑정이라고 해서 쟁기하고도 의미가 있지만, 말하자면 썰애, 땅을 골고루 이런 땅을 좀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펼치는 과정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물정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 물이 흥덩하게 있어야 물이 고일 정도로 있어야 이제 벼도 심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껑이라는 거고요. 이거 종도 참 재미있어요. 이게 벼화잖아요. 벼화 밑에 말하자면 무거울중이에요. 벼씨를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물에다 일단 담궈요. 그래가지고 위에 뜨는 가벼운 것들은 다 버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것들을 씨로 써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글자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말하자면 제때에 쟁기도 갈아야 되고, 제때에 썰애질도 해야 되고, 제때에 종자를 뿌려야 되죠. 그런데 제때를 넘길 경우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겼다든가 바쁜 일이 생기면 때를 놓쳐요. 이거는 위에 글자는 때신이라는 겁니다. 때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법촌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디촌이지만 때에 맞춰서 법에 따라서 시를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자가 뭐냐 하면 욕이라는 글자예요. 자, 우리 보통 수고했다. 참 수고는 많았으나 얻어지는 득은 없다. 이럴 때 욕받다 그러잖아요. 네, 경상도 분들이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바로 이게 욕입니다. 말하자면 나쁜 욕이 아니라 수고했다는 얘기죠. 때에 맞춰 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씨를 제때에 뿌렸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쳐서 이렇게 수고만 했구나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관계라는 이 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우렁 잡으러 가고 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친구라는 글자입니다. 친구. 네, 말하자면 서 있는 나무를 자주 가서 보면 친해지죠. 그 다음에 이 구는 풀밭에서 뒹굴면서 새도 함께 잡는 놀이를
예, 아주 머리 굳어지기 전에 숨구멍이 다 막혀지기 전에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다는 의미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 친구라는 이 글자보다는 예, 중국에서는 이 글자로 통하죠. 예, 벙여우. 이게 이제 친구로 가는데 한국어 발음으로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붕우가 됩니다. 붕우. 네. 그래서 친구, 오늘날에는 이제 친구, 벙여우. 한국어 표현은 붕우. 그래서 친구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이 관계라는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어린 시절로 가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니까 관련된 글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과거를 생각하는 좀 낭만에 젖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